러브레터 건이진. 1. 결국 여기로 왔다.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으나 막상 여기 16층에 와서는 마땅히 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하고 그저 가만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그걸 집 밖에서 해본 적은 없다. 집이 아닌 곳에서 정지해 있으면 사람에 치이고 차에 치이고 무언가에 자꾸 치이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 이동하고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여기 16층에는 흐름이 없다. 바람이 있고 소음이 있지만 딱히 흐름이랄 것은 없다. 낮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적인 전화를 하다 가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가 목적을 다하면 다시 자신들의 층으로 내려갈 뿐이었다. 그런 곳에 나는 무엇 때문에 왔나 라고 물으면 흡연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연애 통화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생각할 장소가 필요했다. 생각이란 일에 그럴 만한 장소가 필요한가 물으면 또 그렇지는 않지만 구태여 나는 여기로 왔다. 나는 여기에서 한 노인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 문득 서태지가 떠올랐다. 가수 서태지 말고 서태지와 목소리가 비슷했던 30대 후반의 아저씨 말이다. 그 아저씨는 예전에 살던 동네의 비디오 가게 사장님으로 내 친구의 삼촌이었는데 내가 조카의 친구라고 해서 서비스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깍듯했다.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깍듯하게 돈을 받았다. 만화책 반납이 늦어지면 집으로 전화해. 나의 어머니에게 책을 반납하라는 내용과 함께 연체 금액을 깍듯하게 알렸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덕분에 그때 좀 혼났다. 그 사장님은 잘 지낼까? 친구로부터 삼촌이 가게를 곧 정리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화책을 왕창 빌려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언제고 집으로 전화가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끝내 그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때 빌려온 만화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집에 놀러왔던 누군가가 훔쳐가고 해서 소수만 남아있다. 나도 이제는 그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그의 입 주변에 거뭇하게 남아있던 수염 자국이 나에게도 보여서 기분이 묘해진다. 그건 그렇고 여기 16층은 조금 이상한 곳이다. 맥락 없이 서태지 사장님 같은 사람들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면에서 그렇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여기엔 어떤 기운들이 있는 게 분명하다. 높은 곳에 혼자 올라왔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고독의 흔적이랄까. 여기는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는 시시한 옥상인데도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들며 그런 흔적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밤새 잠가두었던 문을 새벽 6시에 열어두는 일을 했다. 그것 말고도 재떨이 통에 쌓인 담배꽁초를 비운 다음 가래침을 닦아냈으며 가끔 시간이 남으면 어설픈 화단에 질서 없이 자라난 잡초를 뽑거나 바닥을 쓸기도 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다시 문을 잠갔다. 옥상 열쇠는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 중 나에게만 있는 특별 권한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죽은 노인을 발견하기 전까진 나는 그런 일들을 성실히 해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여기에서 그 죽은 노인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밑단이 터져서 솜이 삐져나온 낡은 패딩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오른다. 애인과 통화로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던 남자나 청소를 하고 있는 나를 보고도 바닥에 꽁초를 그대로 던져버리던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빨개진 채로 흐느끼던 여자까지 여기에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들은 왜 여기에 왔던 것일까? 왜 하필 여기여야 했을까? 나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 올라왔던 노인을 이해해보기 위해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올라왔던가? 어쩌다 여기 16층에 오게 됐는지 설명하려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10살쯤. 나는 그때 두통이 심했다. 두통 때문에 자주 미간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어린 놈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느냐고 보는 어른들마다 꼭 한 소리를 했다.
아픈 것도 힘든데 괜히 그런 말까지 들으면 짜증이 나서 원래 편두통이 심해요. 라고 대꾸했고, 그러면 내가 편두통이라는 말은 어떻게 아느냐고 되레 무안을 줬다. 그러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알더라. 가만 생각해보면 나의 어머니가 편두통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머리가 아픈 것을 편두통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의 어머니는 10살 때의 나처럼 항상 머리가 아픈 사람이었다. 언젠가 어머니가 이모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예술적인 기질이 있어서 두통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의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었지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술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 번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엄마는 예술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숙제나 하라며 야단을 맞았다. 나는 그게 왜 쓸데없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알 수 없어서 서러운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던 일이 기억난다. 그 뒤로는 어머니 앞에서 예술이라는 말은 잘 꺼내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나의 어머니는 머리가 아플 일이 많은 사람이긴 했다. 나의 아버지는 1년 중 집에 머무는 날보다 밖으로 나도는 날이 더 많았고 그 때문에 어머니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니네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니? 어머니는 그 말을 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어른인데 왜 혼자서 잠을 못 자는가? 나는 그게 궁금했지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누군가의 생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끔하게 차려입고 요리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나는 아버지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지폐를 꺼내 티셔츠 속에 숨겨두곤 했다. 내가 13살이 되면서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어쩌면 아버지의 집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돈을 훔치고 있던 걸 알아채서 내가 보기 싫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우는 날도 많았다. 소리도 없이 수도가 터진 것처럼 눈물만 계속해서 흘렸다. 하도 울어서 저러다 편두통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날도 있었다. 유독 심하게 우는 날에는 어머니의 앞에서 일부러 아픈 척을 했다. 어떤 때에는 배가 아파서 계속 설사가 나온다고 했고 또 다른 날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구급약 상자에서 개보린을 꺼내 알약을 4등분한 다음 그중 한 조각을 나에게 주고는 다시 우는 일에 집중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식의 아픔보다 자신의 슬픔이 더 중요한 사람 같았다. 어머니의 보통날은 대체로 이런 식이었으니 매일같이 머리가 아픈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는 어머니의 미간만 봐도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루는 침대에 드러누워 아프다 아파 죽겠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어머니의 방 문지방을 밟고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 괜찮아? 라고 묻기만 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구급약 상자에 개보린을 채워놓는 일조차 잊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약을 줄 수도 없었다. 나는 앓는 소리를 내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 진짜 아프면 유체이탈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어머니는 나를 멀뚱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뭐가 중요할까? 오로지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나아지는 일뿐이었으므로 나는 그 비밀을 털어놓았다. 고통도 잊은 것처럼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설명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다시 인상을 쓰며 말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나가. 문지방 밟지 말고. 복 나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나는 편두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금니가 심하게 썩어서 그 통증 때문에 머리까지 아팠다는 것이다. 편두통마저 없어지고 나니 나는 어머니와 더더욱 닮은 구석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게 좀 서운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아픈 얼굴을 덜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닮은 탓인지 나도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대신에 할머니와 둘이 사는 친구네 집에 가거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친구네 집을 떠돌며 지냈다. 남의 집에서 지내는 일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집이 아닌 다른 곳에는 자유가 있었다. 집에서는 낮잠을 잘 수도 없고 묻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남의 집에서는 큰 소리를 내며 웃어도 되고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도 혼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내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마지막에는 남자같이 굵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어색했다. 소리를 내던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울 줄 아는 사람이었나? 여태껏 어떻게 참고 지냈던 거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딱히 궁금하지는 않아서 어머니한테 묻지는 않았다. 다만 멀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아프지.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아는 것이 많았다. 오토바이를 타는 법도 알고 담배 피우는 법도 알았다. 이런 걸 하면 집에서 혼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몰래 하면 괜찮다고 했다. 나는 친구의 등에 매달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좋아했지만 술이나 담배는 같이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건 좀 양심에 걸렸다. 그런 걸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 새끼 은근 착하다니깐. 오히려 그렇게 칭찬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다.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이 어울렸다. 처음에는 셋이 놀았는데 나중에는 7명까지 늘어났다. 야, 가족이 별거냐,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로의 집에 드나들고 같이 먹고 같이 잤다. 나중에 결혼을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간혹 자신의 집에 못 오게 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러면 우린 가장 자유로운 순일의 집으로 갔다. 순일은 할머니와 둘이서만 살았다. 언제부터 할머니와 살게 된 것이냐 물은 적이 있는데 순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다. 순일의 집은 아늑한 맛이 있었다. 좁고 낡은 집인데도 항상 따뜻해서 그런지 그곳에 있으면 노곤해졌다.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때가 낀 벽지마저도 포근하게 느껴졌달까.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좋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누룽지 향이 났는데 나는 그게 순일의 할머니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믿었다.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간식으로 먹으라며. 누룽지를 내어주던 할머니의 손에서 언제나 그 냄새를 맡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오도독 씹으면서 방바닥에 드러누워 만화책을 봤다. 순서를 기다리며 만화책을 돌려보고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또 누군가는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어디선가 숭늉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다. 나는 순일과 고등학교가 달라서 점차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굳이 시간을 내서 순일의 집에 찾아갔다. 순일은 학교에서 새로운 애들과 가까워졌는데 그 애들은 약간 거칠었다. 그래도 나는 순일의 친구들이니까 하고 종종 같이 놀았다. 그 애들은 중학교 친구들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다. 오토바이를 타는 건 기본이었고 가끔 훔치기도 했다. 나는 순일에게 우리는 그런 애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순일은 괜찮다고 했다. 괜찮아. 애들은 착해. 그래? 그래, 순일은 착하니까 착한 애가 착하다고 하는 애들은 착한 거겠지 했다. 나는 순일과 그 애들을 주말에만 만났다. 만나면 주로 PC방에 가거나 노래방에 갔다. 아니면 오토바이를 빌려서 3명씩 매달려 골목을 달렸다. 다른 건 몰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일은 즐거웠다.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높이는 일도 재미있었는데 그보다도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점점 더 빠르고 위험하게 달리기 시작했다.